안녕하세요. 김명철 약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RBD에서의 변이를 한번 보게 되면 RBD라는 거는 뭐냐면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스파이크 단백질 중에 숙주세포에 결합하는 이 특정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거기에 변이에 따라서 이게 감염률이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숙주세포와 바이러스의 결합률을 증가시키도록 변이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요, 지금 알파 변이부터 베타 변이, 감마 변이, 델타 변이 선생님들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겠는데,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알파 변이를 보게 되면 여기에 Y 부분이 이렇게 노랗게 돼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N501이라고 위에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무슨 얘기냐면 501번째 아미노산이 원래 아스파라긴이었는데 이게 Y, 즉 타이로신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보면 이 델타 변이를 보게 되면 R, K, Q, R 부분이 이렇게 네 가지가 이렇게 노랗게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여기 하나씩 보시게 되면 이 452번 이 아래에서 위에 쭉 보면 L452라고 표시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는 452번째 아미노산에 루신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R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R로 바뀌어서 변이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R은 뭐냐면 우리가 아르기닌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K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원래 478번째에 우리가 트레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돼야 되는데 이게 K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라이신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Q라고 돼 있는데 그 위를 한번 보게 되면 484번 여기에 484번째에 글루탐산이 돼 있는데 이게 원래 이게 Q로 바뀌었다. 그래서 글루타민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501번째는 원래 아스파라긴인데 R로 바뀌었다. 그래서 R이 또 아르기닌이다. 이렇게 바뀐 게 우리가 델타 변이다. 이렇게 해서 ACE2의 결합률을 높여서 전염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를 잠깐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에서 제가 이렇게 점선을 표시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델타 변이를 보게 되면 K417N, L452R, T478K 요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변이된 걸로 요 그림에서 표시가 돼 있는데 오미크론 변이를 봤더니 이렇게 G339D 그 다음에 S371L S373P 그 다음에 뭐 S375F 이런 식으로 해갖고 쭉 변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바뀐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 변이가 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에 엄청나게 변이가 일어났고 그래서 결국 감염률은 더 높아졌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현재까지 허가된 이제 유망한 치료제를 보게 되면 이제 첫 번째로 단클론 항체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레그단비맙이 있고 리제네론의 카시리미비맙, 임데비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릴리의 밤나디비맙이 있고 글락소의 소트로비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된 단클론 항체 치료제 이 레키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PCR 검사 등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가 확진된 성인으로서 다음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고위험군 경증에서 모든 중등증 환자의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서 실내 공기에서 산소 포화도가 94%를 초과하는 자, 보조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은 자, 그 다음에 투여 전 7일 이내에 증상이 발현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이 고위험군 경증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50세 초과 고령자, 그 다음에 BMI가 30 초과, 그 다음에 심혈관, 만성폐질환, 당뇨, 만성신장질환, 만성간질환, 뭐 이런 그 다음 면역 억제 상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레키로나를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현재 18세 이상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용을 하는지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지금 이렇게 항체가 달라붙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비리온에 대한 중화항체의 결합으로 표적 세포로 결합을 못하게 하는, 그리고 융합을 방지하는 역할을 첫 번째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된 세포가 있겠죠. 그래서 이 코로나에 감염된 이 세포를 항체와 보체가 결합을 해서 고정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1번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스파이크 단백질 이 항원에다가 그 고정을 시키고 난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막 공격 복합체가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 MAC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활성화가 되면 이 감염된 세포에 구멍을 뚫어요. 그러면 구멍을 뚫게 되면 이게 이제 삼투압에 의해서 감염된 세포는 사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사멸된 이 세포를 대식 세포가 식작용을 용이하게끔 하는 게 바로 항체 치료제의 두 번째 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체 치료제의 작용은 뭐냐면 이렇게 대식 세포와 항체의 결합을 촉진시켜주는, 그래서 식세포의 작용을 쉽게 하도록 하는 옵소닌 작용을 증강시켜주는 게 항체 치료제다. 그래서 항체 치료제는 이렇게 세 가지의 작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은 동네 약국 선생님들과 상담 후 복용하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